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오후 1시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어제 남부에 있는 전략 요충지 헤르손시로 진입을 해가지고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헤르손시는 인구가 한 30만 명 되었는데 지난 3월에 러시아 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가 이번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이 포위당할 지경이 되니까 그 옆을 흐르고 있는 드니프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전투는 치열했지만 막상 시가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헤르손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한국전 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전국을 뒤집었던 것, 또는 1943년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겨가지고 독일군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던 것과 비슷한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한 3만 명이 헤르손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약 3만 명의 러시아군은 이틀 전에 철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니프로 강에 놓여 있는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폭파했다는 것은 동쪽으로 강을 건너서 우크라이나 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강을 폭파했다는 것은 다시 헤르손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거의 포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푸틴에게 거의 치명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푸틴은 지난달입니까? 헤르손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영토를 빼앗긴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크렘린 궁도 난처했는지 기자들에게 헤르손 철수는 그것은 국방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한 10개월 됐네요. 우크라이나 전투가 벌어진 것이 2월 말이었으니까 이 10개월 동안에 약 10만 명의 러시아 군이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전사자가 한 3만 명 될 겁니다. 참고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려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10년 동안 죽은 소련군이 한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3배나 된다 이겁니다. 더구나 지금 성산이 안 보입니다. 전술핵 무기를 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우크라이나 군을 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결국 3군데서 이겼습니다. 수도인 키이우가 포위되었을 때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라는 미국의 권유를 뿌리치고 끝까지 버티면서 항전을 지휘를 해가지고 결국 키이우를 포위한 러시아 군대가 4월 되면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동부전선에서도 지난 9월에 대공세를 펼쳐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하리키우 근방을 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헤르손 탈환 3군데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러시아의 3분의 1입니다. 핵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민 전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손 못 댑니다. 손 듭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일찍이 미국이 경험한 바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전쟁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침공당했을 때는 끈질기게 싸웁니다. 근데 이번에는 침공을 했잖아요. 침공하면은 침공하는 군대가 뭐 싸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더구나 러시아 말 비슷한 말도 하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이 러시아란 나라의 뿌리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였습니다. 키이우에 10세기 전후에 키이우 공국이 만들어져서 이게 러시아 공국으로, 러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나라를 침공하니까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너무나 땅이 비옥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탐내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맨날 지배만 받고 살육당하고 굶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10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스탈린의 학정을 통해서 비명행사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모처럼 만든 나라, 1991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결사항전하는 데다가 나토 국가, 미국 무기를 막 대주고 하니까 풍족한 무기, 정예 무기로서 구닥다리 러시아 무기를 제압하고 러시아의 공군력이 제대로 기동할 수가 없는 게 지대공 미사일 맞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러시아 군의 실력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30만 명을 징집해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이게 별 훈련도 못 받아 놓으니까 요사이 그냥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 한답니다. 이런 가운데서 헤르손을 탈환을 했습니다. 헤르손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일종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강이 드니프로라는 강인데 이 강이 굉장히 깁니다. 저 북쪽에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쭉 내려와 가지고 흑해로 들어갑니다. 흑해로 들어가는 그 강변, 그러니까 항구죠. 강을 통해서 흑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을 장악하면은 그 옆에 있는 오데사까지 점령할 수 있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남쪽을 점령해 가지고 흑해로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내륙 국가가 되어 가지고 이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르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헤르손을 탈환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는 조금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철군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시내로 들어가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푸틴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서방 쪽에서는 휴전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나갈 때 휴전하자는 거죠. 젤렌스키는 그러나 2014년에 빼앗아간 크림 반도까지 다 점령해야 되겠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온 러시아군은 다 몰아낸 다음에 협상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전쟁을 끝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끝내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전을 돌아보시면은 1950년 6.25 남침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딱 1년 뒤부터 휴전선에서 지금의 휴전선에서 전선이 고착되니까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휴전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휴전 협상이 몇 년을 끌었느냐 하면 2년을 끕니다. 2년을 끄는 사이에 고지전이 펼쳐져 가지고 그 앞에 1년 동안 기동전 하던 때 죽은 사람만큼 또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미국,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관심사인데 최소한 러시아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통쾌합니까? 지난 2월 말에 푸틴이 쳐들어갈 때는 유대인인 젤렌스키가 나치주의자다. 나치주의자를 타도하러 간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방군으로 우리를 맞을 것이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요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이런 오판을 합니다. 독재자는 과대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막으려면 그 옆에 야당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죽을 꾀를 낸다 이겁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핵미사일로 서울을 한 방 때리기만 하면은 비겁한 한국 사람들 손들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오판을 막아줄 사람이 북한에는 없고 지금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막을 방법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7분 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선 핵민방위 훈련을 해가지고 지하로 대피해가지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핵민방위 훈련 안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김정은이가 쏘는, 김일성이가 쏘는 핵무기는 곱게 맞고 죽어야지 어떻게 감히 사드 배치하고 방어망을 구성하고 핵민방위 훈련한단 말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김일성주의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 핵심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도 핵미사일이 아니라 현재로는 핵이 없는 미사일이지만 미사일 발사를 하루에도 수십 건 하는 걸 보면서도 핵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작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볼탄 눌렀을 때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핵이라도 지하로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 빨리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이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해야죠. 감사합니다.